지금 챗 GPT부터 AI까지 인공지능까지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공부뿐만 아니고 조금 사회 전체적인 변화상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의 시대는 규모의 경제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내가 해결책을 잘 내느냐 이런 사람이 좀 각광을 받고 좀 좋은 직업을 가졌다면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잘 찾느냐 어느 상황에 대한 구상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문제점을 발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상상력, 이걸 구상력이라고 이제 일본에서 표현을 합니다. 이걸 가진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사실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에 있어서 내가 어떤 하나의 해결책을 딸딸딸 외우고 이런 것보다 뭐 창의적인 교육 말이 너무 뭐랄까요 거창한 말인 것 같고 그것보다는 뭔가 자녀에게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반문하는 습관을 자꾸 좀 길러주시면 좋겠어요. 생각하는 질문하는 맞습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들. 그러면서 저는 좀 엉뚱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은 우리 기초적인 인문 소양, 그러니까 인문 소양이 없는 전문가가 가장 위험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짜 어떤 감정이라든지 인간의 기본적인 그 관계에 대한 교류, 공감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런 습관들 어릴 때 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책 같은 것들도 처음에야 물론 뭐 재밌는 책도 좋고 소설도 좋지만은 점차적으로 저는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철학. 우리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학 갈 때 1교시 때 철학 시험을 칩니다.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회의 리더들은 철학에 좀 골몰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아올 때 하는 고민이 이게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 둘 모두에 대해서 2500년 정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해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거인의 어깨를 내가 밟고 올라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그래서 챗 GPT의 시대가 됐을 때 챗 GPT가 잘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챗 GPT 같은 경우는 끝말잇기의 방식을 사용한 거예요. 고도의 끝말잇기. 이런 거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다음에 올 가장 확률이 높은 말을 얘기해 주는데 얘가 바로 문제 해결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해결하는 걸로 자꾸 더 좋은 어떤 시스템이나 기계랑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식의 사고를 좀 다르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쪽으로 나의 어떤 자녀 교육이라든지 그런 좀 관점을 맞춰주셔야 앞으로 세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우리 아이들이 인문학과 철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네네. 있는 학습을 하는 게 좋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만약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주로 어떤 책들을 좀 보면 좋겠다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하면 좋겠다 좀 더 쉬운 예시가 있을까요? 고전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 어릴 때 뭐 탈무드 같은 것들도 많이 읽었었고요. 굉장히 좀 쉽게 풀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전이라 그러면 무슨 뭐 논어라든지 장자를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 또 서양의 우리 어떤 많은 영향권, 문화권 내에서 우리가 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또 쉽게 풀어놓은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루소라든지 뭐 에밀이라든지 만약 사회 계약론에 관한 것들도 어린 애들이 읽기 쉽게 그다음에 뭐 자본론에 대한 거라든지 마르크스 같은 경우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지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걸 다르게 이제 쓰게 됐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세상을 유지하는 이런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어릴 때부터 자꾸 갖게끔 유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을 일반적인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철학을 합해서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쌓아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배우는 철학이 아니고요. 사고하는 힘을 결국에 길러야 돼요. 근데 철학이라는 건 결국에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졌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갖는 걸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좀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부모님들이 좋은 책 먼저 읽어보시고 이건 우리 자녀가 읽을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부모님이 밀착해서 좀 자녀의 코치가 돼주셔야 돼요. 맞아요.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엄마한테 좋은 책과 아이한테 좋은 책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읽어보시고 이 책을 우리 아이한테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것들 또 아이가 또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그럼 그 책과 함께 같이 섞어서 보여주다 보면은 아이가 점차 관심사를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미래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챗 GPT 시대면서 질문을 정말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생각은 하지만 이걸 결국 표현을 못하면 질문에서도 가장 상위 단계인 누군가에게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설득한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다거나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 잘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게 내가 뭔가를 모를 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언어와 같은 거 내가 외운 거를 그대로 머릿속에서 이렇게 내 걸로 안 만들고 뱉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게 아니라 말하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이거를 표현해내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해도를 제고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렉처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러닝 피라미드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 타인을 가르치는 행위가 지식의 잔류량이 95%가 된다고 하거든요. 듣기만 하는 게 5%밖에 안 돼요. 이런 의미에서도 내가 말을 해보는 건 정말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회의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전달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매너가 없는 사람이어서 누굴 만났는데 좋아한다는 말도 그냥 무뚝뚝하게 하고 미안하다고 할 때 사과할 때도 그냥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은 표현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항상 상대방의 시각, 수령자의 시각이라고 보통 법에서 표현하는데 그래서 내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는 얼마만큼 내가 이 표현 방식을 세련되게 잘 합리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